6단원이 끝났어야 되고요. 6단원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책검사를 해서 책검사가 미흡하고 1학기 교재 완료가 안 되는 친구들은 상담 전화를 통해서 따끔하게 집에서 혼 좀 내주라고 근데 엄마도 알아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엄마가 알아서 좀 도와줘요. 꼭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근데 채권사 언제 한다고요? 월요일 날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근데 제발 수요일에 해주시면 안 돼요? 92쪽. 제발 수요일에 해주세요. 시공사 못 봤어요. 시끄럽고요. 조용히 하세요. 채점 92쪽 이제부터는 다면체와 회전체라고 하는 네, 끝났어요. 입체 도형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다면체. 사용할게요. 없나요? 조용히 해. 사용중이다 기억나. 다면체는 무슨 뜻일까요? 저요 알아요. 다각형이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의 다면체라 하고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저는 그냥 인데. 다각형의 그냥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네. 일단은 여러분은 크게 세 종류로 배우는데 요건 아마 다음 챕터 나오나 봐요. 다음 챕터 나오고 봅시다. 아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너무 싫어. 초등학교 때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번향도라고 해서 투명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보이는 선은 실선, 이렇게 연결된 선, 안 보이는 선은 점선, 이렇게 해서 그리는 그림을 겨냥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입체를 그려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죠? 억지점이요. 이거는 이거 모르는 평면 도형과 이름이 똑같다고 하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다. 그 다음에는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요 선, 요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야? 요거는 여러분이 맞죠? 미안. 평면 도형일 때는 변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입체 도형, 공간 도형일 때는 보통 모서리라고 불러요. 원숭이 좀 괴롭히지 마. 모서리가 둘러서 생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각형인 얘를 가르쳐서 얘는 뭐라고 그러죠? 얘는 면이라고 그러죠. 면. 그래서 총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꼭지점과 모서리와 면. 영어로 하면은 꼭지점은 포인트. vertex, 모서리는 라인. 엣지, 면은 페이스에서 보통 이렇게 VEF 세 개를 써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각각의 이름 그리고 이제 입체가 있으면 몇 개씩 있는지 세는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유형 1번 같은 거 되게 쉽죠. 다면체는 O 아니면 X. 1번은 이런 그림이네. 다면체죠. 다면체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각형과 같이 모든 면이 다각형, 사각형이니까. 2번은요. 3번은 이번도 다 2번은 다면체가 아닙니다. 근데 왜요? 이번 펼치면은 직사각형이죠. 옆면이라는 개념이 이제 공면으로서 이거는 평면 도형은 아니죠. 3번도 마찬가지로 다면체가 아닙니다. 뭐지? 4번은 다면체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삼각형, 오각형처럼 이렇게 딱딱딱 각져 있는 것들 그런 걸로 생긴 입체라고 하면 될 겁니다. 둥글둥글한 것들은 다 아니에요. 5번부터 8번까지는 꼭지점의 개수를 세는 건데 뭐 이건 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치? 초등학생들도 분명히 다 셀 수 있을 거라 생각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개수 세는 거 그리고 13번부터 16번까지는 면의 개수 세는 거고 이 면의 개수에 따라 우리는 이걸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입체는 면이 몇 개죠? 6개요. 6개요. 면이
6개라서 양쌤 얘를 육면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면이 6개의 입체라고 해서 육면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입체. 상상이 가나요? 상상이 가나요? 입체가? 피라미드랑 닮았지만 조금 다르죠. 피라미드랑. 그렇죠? 요거는 면이 몇 개인지 알겠어요? 4개. 4개. 면이 4개이고 면이 4개라서 얘를 사면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면이 4개인 입체 이런 식으로 되죠. 거기 마찬가지 여기다 숫자 적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글로 적는 거예요. 육면체, 사면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3번부터 16번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면이 몇 개인지를 세고 그걸 한글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는 아주 간단한 다면체의 3가지 이름, 꼭지점, 모서리, 면이라고 하는 거 세는 거밖에 없습니다. 쉽죠? 이거는 두 번째 챕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면체라고 부르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배워요. 두 번째 챕터의 원래 제목은 각뿔대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쓸게요. 원래 여러분의 제목은 각뿔대지만 이렇게 쓸게요. 땡땡 기둥 땡땡 뿔 땡땡 뿔대. 지금부터 어떤 입체를 부를 때 보통 이런 방식으로 많이 불러요. 기둥이다, 뿔이다, 뿔대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부른다는 건데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은 아랫면과 윗면이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아랫면과 윗면이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뭐라고요? 둘이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그 옆면을 마치 들어 올렸다고 하면 이해할까요? 이렇게 밑면 하나 잡고선 똑같은 도형을 하나 복사해서 위로 그대로 90도로 이렇게 올리고요. 이해가요? 그걸 보통 기둥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이름 까먹었네. 비스듬히 올릴 수도 있겠죠, 이게. 그쵸? 이해가요? 이게 두 장을 잡고선 이걸 90도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45도로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비스듬하게.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사실은 기둥이긴 해요. 근데 이름이 좀 달라요. 얘랑 같은 기둥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90도로 올렸냐, 45도로 올렸냐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아직 안 다룰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90도로 올린 것만 다룰 겁니다. 이해가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긴 것을 기둥이라 부른다는 거. 두 번째, 땡땡 뿔. 뿔은 뭐냐면요. 밑면이 있는데 윗면은 없고 윗면으로 이제 한 점으로 모이도록 마치 어떤 느낌이면은 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국 하나의 점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생긴 입체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위로 아까는 똑같은 두 장을 붙여놓고 90도로 올린 게 기둥이라며,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붙여놓고 올리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도형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축소해서 하나의 점이 돼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긴 입체가 이제 보통 뿔입니다.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어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거기 이 두 개는 배웠어요. 뭐 사각기둥, 사각뿔 이런 거 배웠거든요. 원기둥과 원뿔도 배웠을 겁니다. 근데 뿔대라는 말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챕터 2가 이름이 뿔대라는 개념인데요. 뿔대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생긴 뿔이 있으면요, 이 뿔을요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자른 면이 나오겠죠, 그쵸? 이 자른 면은 밑면과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둘은 일단은 평행한 거예요. 왜냐면 평행했다고 했으니까, 그쵸? 이 둘은 평행은 한데 합동일까요, 아닐까요? 합동은 아니에요.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대신 크기가 축소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도형은 사각형인데 위에는 삼각형이야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삼각형이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축소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닮음 이런 뜻인데요. 도형은 닮았다 이겁니다. 둘이 이렇게 생기서 위에를 지워낸 이 아래만 남은 도형, 이것을 우리가 보통 뿔대라고 불러요. 이해가요? 뿔에서 대가리를 잘라낸 게 뿔대예요. 이해가요? 자는 친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기둥, 뿔, 뿔대. 근데 이 밑면의 도형이 뭐냐 대체? 이게 사각형이야? 그러면 이게 사각기둥이에요. 이게 오각형이야? 그럼 오각기둥이에요. 이게 원이야? 그럼 이게 원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말은요, 바로 밑면이 어떤 도형이냐? 밑면에 도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앞에다가. 이해가요? 이 앞에 까만색 자리에는 밑면에 도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 모양이니까 원, 근데 평행하면서 합동으로 쭉 올라가는 식으로 기둥, 원기둥 이런 식으로. 대박. 이해가죠? 이게 원인데 한 점에서 만났어. 이게 점점 축소되면서 이건 원뿔. 원 모양 뿔에 대가리를 잘라냈네. 원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할까?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배울 때는 이거 뭐라고 배웠죠? 면이 4개니까 사면체를 배웠죠? 그렇죠? 이거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밑면은 뭐니까? 삼각형이네. 그럼 일단 삼각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형자는 빼고 삼각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근데 이게 한 줄 설났네. 위에 뭐겠어? 뿔입니다. 그러니까 삼각뿔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도형을 삼각뿔로 부를 수도 있고 이거를 사면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저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밑면은 뭡니까? 사각형이죠? 뭐 이게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모르겠지만 사각형이죠? 근데 윗면과 아랫면이 평행하네? 합동이네? 그리고 90도로 올라갔어? 그럼 뭐겠어? 기둥입니다. 그래서 얘를요, 아까처럼 육면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걸 뭐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이거를 사각기둥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까는 단순하게 면이 몇 개야 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육면체야, 사면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면면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원기둥 같은 경우는 다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면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걸 면체야 부르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기둥이야, 뿔이야, 뿔대야 이렇게 부르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좀 어려운 질문, 어려운 개념을 좀 설명해 볼까요? 사각기둥은 육면체인가요? 아니요. 육면체는 사각기둥인가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할게요. 사각기둥은 육면체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육면체는 사각기둥이야 이러면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좀 정확히 말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수학에서 보통 그럴 때는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맞을 때만 맞다라고 하지 틀리는 게 한 개라도 나오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거꾸로 해볼게요. 사각기둥은 육면체라고? 사각기둥이 어떤 거야? 일단 밑면은 사각형 모양이고, 그치? 이거를 그대로 들어 올린다며. 그럼 윗면을 이랑 똑같은 합동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일단은 윗면 아니면 몇 개겠어요? 2개. 2개겠죠? 그러니까 합동, 얘 바닥에 있는 면과 똑같은 면을 붙여놓은 거를 이렇게 올려 떨어뜨렸으니까 일단 면이 2개 아닙니까? 위아래로,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윗면과 아래면 2개가 있을 거고요. 옆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3개. 옆면은 당연히 사각형이니까 변이 4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꼭지점은 4개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럼 꼭지점과 꼭지점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 면도 하나씩 나오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옆면은 총 4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면, 아래면 2개, 옆면 4개, 총 면이 몇 개야? 6개네. 그러니까 육면체가 맞는 거죠. 그럼 반대로 육면체는 사각기둥일까라고 했을 때 아닌 것도 있어. 단순하게 본다면은 요거랑 닮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 바로 뿔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쪼그라든 모양. 이해가요? 면의 개수는 똑같아요, 분명히. 왜냐면 윗면도 있고 아래면도 있고 윗면도 있으니까.
삼각 그 옆면은 4개가 있으니까. 육면체는 맞잖아. 하지만 사각 기둥 아니죠. 삼각뿔이요. 이거는 사각 뿔대죠. 아, 이해가요? 그래서 얘랑 쟤랑 조금 달라요. 저 육면체는 사각 기둥이다. 이거 틀린 말이잖아. 오각뿔 육면체요. 사각 기둥은 육면체가 이거 맞는 말이죠. 뭐요? 오각뿔 육면체요. 할 거예요, 이제. 안 보여. 할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면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면이 몇 개인지에 따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면체라고 얘기하면 이 도형이 정확하게 어떤 도형인지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들아, 팔면체가 있어. 면이 8개의 입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면 8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너무 가지수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이게 뭐 육각 기둥이 있어 이래버리면 확 상상하기도 쉬울 겁니다. 아, 육각 기둥이라고? 그럼 밑면도 육각형, 합동인 윗면도 있고 옆면은 다 이렇게 똑바로 90도 돌아간 모양. 아,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면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저렇게 기둥이야, 뿔이야, 뿔대야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3가지 추가적인 3가지, 면체라는 거 말고 추가적인 3가지, 땡땡 기둥, 땡땡 뿔, 땡땡 뿔대, 밑면이 어떤 도형이야? 를 쓰고 뿔대, 기둥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각기둥은 몇 면체야? 꼭지점은 몇 개야? 모서리는 몇 개야? 이런 얘기들을 초등학교 때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문자를 안 배우다 보니까 이제 네모로 배워요. 네모. 밑면이 오각형이면 모서리도 5개, 뭐 꼭지점도 5개 하듯이 네모각형이면 꼭지점도 4개, 모서리도 4개 이렇게 네모로 배워요. 여러분은 이제 문자식을 배웠으니까 문자로 설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N각 기둥과 N각 뿔과 N각 뿔대 이 3개의 입체에 대하여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아니요. V 꼭지점의 개수, E 모서리의 개수, F 면의 개수, 이거를 여러분이 채워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이 9개의 표를 채워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네모각형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네모. 근데 우리는 저기 뭐라고요? N입니다. N. N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여기 다 N으로 된 식으로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상상은 쉽게 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둥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이렇게 복사해서 90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 같은 경우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2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옆면이 몇 개 있을까요, 총? 몰라요? N개 있겠죠? 이해가요? 네. 상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야, 밑면이. 이걸 똑같은 걸 들어올려서 이렇게 기둥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일단 면 2개는 확보가 됐잖아. 윗면, 아래면. 그리고 옆면은 몇 개일까 하면은 5개겠죠. 왜? 요 변이 5개가 있으니까, 그렇지? 요 첫 번째 변 때문에 면 하나, 두 번째 변 때문에 면 하나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변 때문에 면 하나, 네 번째, 5번째 때문에 면 하나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면은 총 옆면은 5개에 위아래 2개에서 총 몇 개야? 7개일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N각형이면요, N 더하기 2개죠. 이거 이해가요? 이 2개는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윗면, 아래면 때문에. 이해가요? 이해가요? 근데 각뿔대도 똑같죠. 단지 면이 좀 쪼그라들었을 뿐, 그렇지? 똑같은 합동인 도형인데 이렇게 올리면서 쪼그라들었을 뿐. 어쨌든 면은 있는 거거든, 분명히. 윗면도 있고 아래면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옆면도 분명히 이 옆에 있던 도형들이 이렇게 기울어졌을 뿐 면의 개수는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면의 개수는 똑같이 나와요. 기둥과 뿔대는 면의 개수
정확히 말하면은 면뿐 아니라 모서리 꼭지점 다 대사 똑같습니다. 기둥과 뿔 때는 기둥과 뿔 때는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가 다 똑같아요. 외우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각뿔은요 밑면 하나가 있었는데 윗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그렇지? 결국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n 더하기 1개입니다. 얘는 이 플러스 2와 플러스 1의 차이점 알겠죠? 플러스 2는 윗면 안에 두 개가 있으니까 더하기 이게 더 생긴 거고, 뿔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다니까, 윗면만. 윗면은 없으니까. 옆면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오각형이면 5개 이런 식으로. 이해 가나요? 그래서 n과 n 더하기 1과 n 더하기 2의 차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눈이 말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중간도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갈 수 있고 졸리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참 운동한 거 같아.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죠. 분명히. 여러분은 몰라 뭐 녹화 중이라서 내가 일부러 가급적이면은 이게 막 과한 액션 같은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녹화된 수업 영상은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여러분 부모님 포함해서 말이죠. 안 봐요?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 좀 산만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긴 싫습니다. 근데 안 우리 보여요. 수업이 굉장히 산만한데. 근데 지금 이 내용도 녹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화 중일 때는 그냥 수업만 100% 하려고 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한테는 좀 지루한 수업이 될 겁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그럼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쓰고 재미없는 수학을 하려니 당연히 졸리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잠이 더 올 겁니다. 저렇게 떠들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 자,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 꼭지점부터 해볼까? 모서리부터 해볼까? 꼭지점부터 하죠. 예를 들어서 육각형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도 6개가 있었을 텐데요. 기둥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똑같은 도형을 잡아놓고 위로 똑같이 올린다고 했습니다. 뭐 올려놓는 이 사이에 혹시 꼭지점이 등장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꼭지점은 오로지 밑면, 윗면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꼭지점. 그렇죠? 따라서 6개가 있는 거 위에 6개, 12개겠네 총. 이런 식으로 곱하기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n각 기둥은 꼭지점이 2n개가 나올 겁니다. 이해 가나요? 뿔은요, 사실은 위에는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6개의 꼭지점이 하나로 보여요. 한 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래는 6개가 있지만 위에는 한 개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놈이 나오는 거잖아요. 뿔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뿔에서는 꼭지점 이 같은 경우는 7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n각 뿔일 때는요, n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 가나요? 그 뿔 때는 아까 얘기했죠? 기둥과 개수가 똑같습니다. 2n개입니다. 단지 도형이 축소됐을 뿐이에요. 축소된다 하더라도 육각형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위에도 6개, 아래도 6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별로 어지러워요. 자, 어쩌라고. 너무 추워서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냉방병인 마세요. 것 같은데. 나 감기 걸린 거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진짜요? 그냥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차라리 공부가 재미없어요. 수업이 졸려요. 이게 낫지? 수업이 졸려요. 어? 막 그런 거 있잖아. 특히 여학생들 그런 거 많아요. 막 이렇게 막 돌려 까는 거. 선생님 공부가 재미없어요. 뭔지 알죠? 뭐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막 이렇게 막 그럴 줄 알았으면서, 그치?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선생님 공부가 재미없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지나가다가 저거 참 이쁘다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냥 사줘라고 하면 되죠. 그걸 뭐 돌려 말해. 귀찮게. 내가 그 의존까지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이거 마찬가지야. 졸리면 졸리다. 그럼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럼 될 거를 아무것도 안 해서 뭐 자꾸 이러지. 시끄러. 왜 애들이 왜 이럴까? 이해를 못하겠다. 수업이 필요 없어요. 진짜 졸린데 세수 좀 하고 와도 돼요. 내가 영상처럼 나온다 이제. 마지막 모서리입니다. 각기둥, 만약에 육각기둥? 육각기둥은 기본적으로 일단 밑에는 모서리 6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거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카피해서 올린다면서요. 그럼 위에도 6개가 있겠네, 모서리가. 그렇죠? 근데 얘가 올리는 동안 쭉 고무줄 늘어나듯이 쭉, 그 피자, 치즈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는 그 늘어나는 것도 이것도 모서리 아닌가요? 네. 이렇게 늘어나는 모서리 몇 개겠습니까? 꼭지점이 6개도 있으니까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그렇죠? 여기도 모서리가 6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도 6개, 위에도 6개, 쭉 늘어나는 그 모서리도 6개. 총 18개입니다. 따라서 기둥은 기본적으로 모서리 몇 개입니까 하면은 3배입니다. 3배. 3회. 이해가요? 네. 뿔 때 역시 똑같이 3배. 왜냐면 같은 개념입니다. 단지 도형이 축소됐을 뿐이라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뿔은 좀 다르죠. 뿔은 없어졌으니까 윗면이. 그렇죠? 육각뿔 같은 경우 자 아래쪽에 모서리 몇 개 나온다고요? 6개. 그 다음에 위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그렇죠? 꼭지점만 있을 뿐 모서리는 없죠. 근데 쭉 치즈가 늘어나면서 한 곳에서 뭉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옆에 모서리도 6개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밑면 6개, 옆면 6개, 그리고 윗면은 없음. 그렇죠? 모서리가. 따라서 6 곱하기 2, 12개겠죠?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2배입니다. 2에.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물론 지게추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까먹으면은 방금 쌤이 설명한 것처럼 밑면은 뭐였고 윗면에 올라가면서 윗면도 있겠네. 자 밑면도 있겠네. 윗면도 있겠네. 옆면에는 옆면에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몇 개 더하기 몇 개 더하기 몇 개 총 몇 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뭐예요? 크게 줄게 해주세요. 아니 없더라고. V-E 플러스 F 베프 저거를 베프라고 읽으면 되나요? 베스트 프렌드. 베프 V-E 플러스 F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각기둥일 때 2n에서 3n을 뺀 다음에 뒤에는 n 더하기 2를 더하겠습니다. 이건 다항식이기 때문에 바로를 쳤어요. 일부러. 자, V에서 2를 빼고 F를 더해보자.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2죠. 숫자 2 나올 겁니다. 이해가요? n, 2n, 3n이니까 3n 빼기 3n은 지워지기 때문에 숫자 2만 남죠. 뿔은요 V 마이너스 2 플러스 F 이거 얼마죠? 정리하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 2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값이 2가 나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V 마이너스 2 플러스 F는 언제나 숫자 2가 나온다. 이게 이제 오일러 공식 중에 하나인데 좀 어렵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구멍이 뚫린 거는 어떠냐, 속에 내부에 뭐 공간이 있는 거 어떠냐 뭐 하면 또 많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냥 꽉 찬 입체를 솔리드라고 그러던가 이름 까먹었는데요. 꽉 차 있는 입체,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런 거 말고요. 꽉 차 있는 입체는 항상 성립해요. V-2 플러스 F는 2.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내가 혹시 깜빡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 의심될 때는 이걸로 검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한 게 맞나 틀리나를 이걸로 검산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공식 좀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알면은 좀 나만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9개의 값을 외울 수 있겠느냐? 선생님. 딱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밑면 몇 개, 윗면 몇 개, 옆면에는 몇 개, 총 몇 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하죠?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94쪽에 있는 유형 5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각뿔대 밑면 모양 그리고 무슨 뿔대 이걸 적어라 이거예요. 18번은 밑면이 무슨 도형이죠? 사각형이죠? 사각뿔의 대가리를 잘라냈죠? 입체 이름이 뭐예요? 사각뿔대. 이해가죠? 쉽죠? 이 책은 쉬운 거니까. 19번은요 밑면이 무슨 도형입니까? 오각형이네요. 그렇죠? 밑면은 오각형, 입체 이름은 오각뿔대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죠? 자 21번부터 23번까지 유형 6번째 거 다음 그림과 같은 각뿔대에 꼭지점, 모서리, 면 보통 이 세 개의 순서가 다한 것 같아요. 꼭지점, 모서리,
면 V, E, F란 말이죠. 순서가. 그쵸? 차례대로 구하래요. 21번은 입체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걸까요? 21번에 나와 있는 이 입체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각뿔대죠. 그쵸? 자, 먼저 꼭지점 몇 개? 그냥 세도 돼. 그치? 8개. 모서리는 몇 개? 12개. 면은 몇 개? 6개. 이거를 똑같이 밑에도 하면 된다. 쉽죠? 24번부터 27번까지 각뿔대의 옆면만 살펴보자는 건데 전부 다 스타리고. 전부 다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정답이 다 사다리꼴이니까 그냥 글씨 연습한다 생각하고 사다리꼴 적으면 돼요. 나머지. 28번은 다면체 중에 만족하는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해서 제일 싫어하는 거. 거기 보면은 기둥, 뿔대가 9개가 있네요. 그쵸? 이거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이 넘어가겠습니다. 5번만. 자,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버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운단 말이야. 이거는 2 곱하기 네모, 3 곱하기 네모 이렇게 네모로 배운다 이거죠. 초등학교 때는. 그럼 단지 중학교라서 문자가 등장한 것밖에 없고요. 각뿔대가 하나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기둥과 뿔까지는 어차피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요 다음 파트 세 번째 96페이지에는 이 정다면체 이게 좀 빡세요. 이게 이제 좀 빡센 게 왜 빡센지도 생각할 겁니다. 좀 빡세요. 96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정다면체. 정다각형이란 말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평면도형 할 때. 정다각형이 뭐였죠? 정다각형이 뭐였죠? 모든 모서리 길이와 아니 뭐래 변의 길이와 뭐냐 뭐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정삼각형만 약간 예외고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모두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같다였어요. 그럼 정다면체는 뭘 것 같아요? 아까 어쨌든 정자가 붙은 거의 정체. 모든 면이 모든 면이 합동인. 모든 면이 합동. 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대요. 그게 무슨 아, 뜻인지는 그걸 알고 얘기한 네, 걸까요? 한 꼭지점에 네, 있는. 잘했어요. 아, 모르면 아니, 보고 이게 있는 거죠. 됐어.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요. 모든 면이 합동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만 갖고 쓰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혹은 한 꼭지점에 모인 모서리의 개수가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돼. 첫 번째는요. 합동인 무슨 도형이야? 정사각형. 으로만 이루어진 입체예요. 이해가요? 모든 면은 합동인 정사각형. 이해가요?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말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 꼭지점에 모인 모서리 개수도 좋고 면의 개수도 좋습니다. 개수가 같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말은 좀 이해가 가나요? 모든 면은 다 똑같은 도형이고 그것도 정사각형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봤을 게 바로 이 주사위 모양 있죠? 이거 배웠어? 아니요. 아 웃기지 마라. 입체할 때도 배워 심지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cm인 정다면체의 부피는 1세조 5cm입니다. 배웠을 텐데.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때 분명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다면체 중에 가장 흔하게 봤던 게 바로 이 주사위 모양일 거예요. 주사위 모양. 그렇죠? 뭐 정사각형인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잘 들어봐봐. 야, 요 꼭지점에 모서리가 몇 개 붙어 있게? 3개죠? 이해 가요? 1, 2, 3 이해 가요? 요 꼭지점에는 모서리가 몇 개 붙어 있자면 똑같이 3개예요.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 꼭지점에도 하나, 둘, 세 개. 요 꼭지점에도 하나, 둘, 세 개. 요 꼭지점에도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모든 꼭지점에 모서리가 3개씩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너무 어지러운데요. 이렇게 생겨야 이게 정다면체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정다각형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정다각형은 종류가 몇 개? 정다각형 이건 종류가 몇 개 있죠? 엄청 많아요. 평면도 이건 엄청 많아요. 정 120각형도 있고, 그치? 이거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정다면체는 5개. 딱 5개뿐입니다. 정답면체가 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심오해지고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답면체가 뭐예요? 점점 뭐요? 순서도 말하는 야, 이거 좀 그러니까 신나는데요.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 정다면체를 한참 한 2, 3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정다면체가 지금 뭐예요? 사실 알고 있어요. 밑에 쓴 건 정답면체잖아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자, 일단 요거 이어 다시 해볼게요. 한 꼭지점에 모인 모서리 개수가 같다. 그럼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면 이것도 정다면체인가요 혹시? 아니요. 정사면체. 아, 네, 맞아요. 정사면체. 면은 4개거든요. 아 맞아요. 여기에서도 꼭점이 3개 붙어 있죠. 여기도 3개가 붙어 있죠. 1, 2, 3. 요것도 3개가 붙어 있죠. 1, 2, 3. 자, 모서리가 3개면은 여기 붙어 있는 면도 3개입니다. 이해 가요? 네. 모서리가 3개 붙어 있으니까 면도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각 꼭점마다 모서리가 1, 2, 3면 면도 3개가 면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것도 정다면체가 맞고요. 얘 이름은 이제 정사면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면이 4개라서 원래 있으면 안 돼, 니들 한글 쓰는 거야. 이거는 정육면체고, 그렇지? 원래 한글 쓰는 거라고 지금 얘기했어. 정육면체, 정사면체. 근데 요거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일 겁니다. 오. 무슨 말이에요? 상상이 돼요? 괜찮아요. 정다면체, 사면체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면끼리 이렇게 합체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입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이해 가요? 네. 이건 정다면체일까요? 네. 하면 아니다 이겁니다. 뒤. 왜냐고요? 요 한 꼭지점에서는 3개의 모서리가 붙어 있지만 여기 꼭지점에서는 보다시피 4개의 모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이 합동인 건 맞아요, 분명히. 하지만 한 꼭지점에 모인 모서리가 달라요, 보다시피. 여기는 3개죠, 1, 2, 3.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4개예요, 1, 2, 3.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정다면체가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를 적으시오 이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게 정다면체인 이유를 적으시오. 이건 정다면체가 아닌 것의 이유를 적으시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 적는 거예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혹은 한 꼭지점에 모인 모서리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이걸 적어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합동인데 합동인 정사각형은 맞는데 정삼각형이니까 일단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다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해봤더니 그게 딱 5개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숫자로 불러준다면 4, 6, 8, 12, 20 이 5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제 궁금해야죠. 그쵸? 왜 5개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죠. 이해가요? 왜 5개밖에 없어요? 찾다 보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다면체가? 그 이유가 그 밑에 참고로 주셔져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설명은 할 텐데 이해하는 친구가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무조건 잘 들어봐. 일단 정다면체는 기본적으로 한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만든다고 했어. 정다각형은 어떤 것들이 있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간단한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이게 입체가 되려면요, 한 꼭지점에 모인 이 모서리의 개수가 최소 몇 개일까요? 3개요. 네, 3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되면 입체가 안 나와요. 이해가요? 아무리 면을 작게 이렇게 줄여서 뭐 어떻게 보여줄 게 없네. 면을 최소 잡아도 한 꼭지점에 모서리 혹은 면이 3개는 모여야 이 입체가 돼요. 3개는 모여야. 이해가요? 2개 갖고 어떻게 입체를 만들어? 여기 사각형 2개가 있어. 2개하고 입체를 만드시오. 이렇게 붙이는 거 어떻게 돼 있어? 2개를? 이 입체야? 아니잖아. 2장의 두꺼운 종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한 장 더 있어서 이렇게 입체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거 하나의 종이로 보고, 그치? 이렇게 입체해야 되지 않겠냐고. 2장만 갖고 어떻게 입체를 만들어? 여기 벼 있는데 이쪽이, 그치? 이쪽도 뭔가 붙여놔야 입체가 되지 않겠어? 이해가? 그러니까 입체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꼭지점에 면이 3개는 모여야 돼요. 이해가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정삼각형을 3개 모아보 생각을 해볼까? 요거 이해할까? 요거 전개도야 일종이에요. 요 꼭지점 하나에 요 면 3개 붙었다 이거죠. 이해가? 요렇게 해서 요걸 조립해서 계속 이어 붙여다 보면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입체가 얘예요. 정사면체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맥포머스라고 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학원에도 뭐 비싼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맥포머스라고 알아요 혹시? 이거 학원에 붙여가지고 있는 거요? 자석으로 붙여서 하는 거예요? 네, 안 해요.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맥포머스라고. 저희 놀이방, 애들 노는 놀이방 같은 데 있는데, 자석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삼각형 모양 플라스틱에 요런 데 이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면 이 자석이 딱딱딱 달라붙는 거죠. 딱.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막 입체도 만들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어. 아, 나 이거 정말 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재미없어요. 이게 있어야 이 입체 수업이 쉽거든요. 이거 있으면 되게 금방 보여줘. 자, 삼각형 3개라고 붙여서 다 만들어봐. 이거요. 이게 금방 나온단 말이야,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데, 특히 이거 설명할 때 정말 이게 좋은 거야. 맥포머스가 정말 좋은데, 정말 비싸요. 피자 카페 같은 데 가서 몰래 훔쳐요. 제가 얘기했어요. 절도범이요. 그게 뭐, 싼 것도 몇십만 원 해요, 그게.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맥포머스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걸로 보여주면 금방 할 거예요. 3개 붙인 다음에 얘네들끼리 이렇게 붙여. 자, 이걸 계속 이어 붙이면 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정사면체고요.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을 4개 이용해서 이렇게 4개. 한 꼭지점에 4개의 면이 붙어있다 이거야. 이거를 일단 요 맥포머스의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붙여. 딸깍. 해서 딱딱딱 해서 연결해서 만든 그 입체가 뭐냐? 팔면체? 그게 바로 정팔면체고, 정팔면체는 보통 다음과 같이 됩니다. 팽이처럼 생겼네. 겨울왕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일종의 그 피라미드 2개 붙여놓은 모양. 피라미드의 정사각형 부분을 정사각형 부분끼리 붙여놓은 모양이라고 상상하면 좀 편할 거예요. 제 피라미드 정사면체 모양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사면체는 얘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밑면이 사각형인 사각뿔입니다. 아 몰랐어요. 나도 본 적은 없어. 나도 사진으로만 봤지. 이게 피라미드구나. 이집트에 가야 보지 그걸. 이해가요? 네. 피라미드 사각형 2개 붙여놓은 모양. 이게 정 힘들면은 루브르 박물관. 우리 다다음 교재가 아마 우은비 아니에요. 그냥 파워예요. 할 텐데 또 뭐? 그 교재에 보면 잘하면 아마 전개도가 있을 거예요. 직접 조립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거 이해합니까? 네 개를 이용해서 이어붙여서 만든 한 꼭지에 4개의 꼭지를 딱 생각해서 이걸 이어붙여서 만든 입체가 얘고요. 얘가 면이 8개짜리라서 얘가 이름이 정팔면체예요. 자, 일부러 내가 숫자 적어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기억하라고 이렇게 현재 4 나오고 8 나왔어요. 그쵸? 네.
그럼 5개. 야 여기 하나 더 붙여줄게. 맥포머스 5걸 이용해서 이렇게 5개를 붙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만큼 비워놔야지. 비워놓은 상태에서 요 5과 요 5을 이렇게 붙여. 그렇게 계속 이어 붙여서 만든 입체도 있지 않을까? 정이시면. 그게 정이심연체고. 왜 보너스가 직관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냥 거 이런. 뒷가운 거라고? 석천드럼 내가 뭐 그거는 바보 아니지. 정이심연체는 아마 여러분 따라 그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려보겠습니다. 그릴 정이심연체를. 수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릴 수 있어요? 네, 그릴 수 있죠. 저 20면체요? 네. 오 머리 아파졌어. 어쩌고. 아 너한테 말 안 했어. 리얼 말. 아 시끄러. 아니 뭐 이것들은 쌤이 그리는 틈을 주면은 계속 떠들어. 녹화해. 저게 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시끄러 주주. 시크릿 주주라고? 시끄러주세요. 시끄러주세요. 민재가 좋아하겠네. 민재였지. 참고로 이 그림을 내가 저기 어디지? 7학년 7아이 원반 애들이었나? 그런데요? 그려줬습니다 옛날에 작년에. 엑스라이예요. 작년에 1학년 애들 이걸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신나게 그리더라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오, 잘 그리시네요. 이렇게 정이심연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요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 몇 개 붙어 있는지 보여요? 5개. 5개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면도 5개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를 잡고 계산을 해도 항상 5개 나올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 따라 그릴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 너무 그려. 이런 입체가 나와요. 정이심연체. 그럼 뭐만 그리는 거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 쌤도 그랬잖아. 보다시피 그치? 쌤 불가능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나름껏 뭐 잘 보던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 문제 중에 정이심연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렇구나. 만약에 정육면체만 나와도 그냥 그려서 계산도 가거든. 하나죠. 그쵸? 정육면체 이거잖아.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다! 그쵸? 근데 정이심연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이구나. 이걸 그려야 돼! 어지러지하다. 그려야 돼?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치? 잘 들어봐. 이거에 당연 자 시끄러 다 이게 뭐라고요? 그랬다. 20면체예요. 그쵸? 그냥 여기다 20이라 쓰지 마시고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 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요 당연히 20개죠. 아니 이름이 20면체 아니야. 그러니까 면은 당연히 20개야. 그러니까 면의 개수도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겠어? 꼭지점과 모서리인데요. 아까처럼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 해결 방법이 뭐냐 이거야. 첫 번째, 그려. 가능하면 그려라. 나처럼. 그리면 꼭지 몇 개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5, 6, 7, 8, 9, 10, 11, 12개다. 그치? 아까 이렇게 하던가. 공식.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까 공식은 기둥, 뿔 뗄 때 쓰는 공식이죠.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쵸? 노아를 친. 자, 첫 번째 그려서 세던가. 내가 봤을 때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림은 저 그랬어요. 똑같죠? 아니요. 맞잖아. 자, 그림은 열심히 그리면 쌤처럼 그릴 수 있을 거긴 해요. 근데 그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 이세계한테 그 어떻게 풀래? 두 번째는 뭐 볼 것 같아요? 외워라. 자, 그렇죠. 외워라. 세 번째. 외우세요, 차라리. 세 번째. 이해가요? 차라리 외우면 되겠네. 싫어요. 이해가? 차라리 외워. 싫어요. 거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30번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이 표를 통째로 넣으면 되겠네, 그치? 세 번째, 외우는 게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꼭지점만 물어볼 게 아니거든. 모서리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치? 30개요. 면회계수 빨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모서리는 또 이게 하나, 둘,
야, 저 겹치기가 헷갈리네. 중요한 거 물어보자. 색깔 입혀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느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떡해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어? 서른 밑에 거 하나 짝대기 안 그랬어. 아. 서른. 오. 제가 아, 30이구나를 마찬가지죠? 그리던가 내가 다 했다. 아니면 외우던가 똑같네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조금 머리 쓰는 방법인데 반만 외우는 거죠. 반만 꼭지점만 외우던가. 왜요? 아까 했죠? V-2 플러스 F는 항상 얼마다? 1m에 꼭지점이 12개야. 정 20면체야. 면은 20개야. 모서리가 몇 개겠냐고요? 몇 개겠어요? 모서리는 30개죠. 한쪽만 외우면 나머지 쪽은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던가 이걸로 풀던가 아니면은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깨치던가. V가 2처럼 생겼어요. 이해가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하는 사실 이게 좀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좀 그런 게 더 어려워.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질문하면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안 하고. 근데 내가 단연간 해봤더니 원리까지 이해해서 푸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급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뭐한다? 외워버려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본 역사상 이게 제일 쉽습니다. 외워라. 한쪽만 외우는 거죠. 한쪽만. V만 외우는 겁니다. 왜? 어차피 F는 여기 써있고 20면체 F 20개 그치? V만 외우면은 이거 있으니까 E는 계산 쓰지 않아. 그치? 이해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 5개가 모이는 게 이해예요. 와 겁나 복잡한 거예요. 그럼 6개가 모이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이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왜? 이미 딱 고정돼 버렸어. 평평해졌어. 이걸 어떻게 굽힐 거야? 굽혀지지 않아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정삼각형, 다각형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부터는 입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접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맥토모스가 꺾이지가 않아요. 이제 딱 붙어가지고 평평해졌거든요. 이해가요? 네. 그럼 정삼각형을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무슨 차례야? 정사각형 차례고 최소한 3개는 붙어야 된다며. 그럼 맥토모스 3조각을 다음과 같이 놓고 자 이거 이제 붙여서 붙이고 해서 얘 없어서 만드는 입체가 뭘까? 얘예요. 이게 뭔데요? 정면체. 6년체 얘입니다. 이게 정사각형 만드는 거예요. 멘치.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 3개 갖고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정육면체야? 그럼 4개는? 그냥 없어요. 붙어버려요. 맞죠? 딱 붙었기 때문에 이제 굽힐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정 12면체 그려주세요. 정오각형은요? 자 물어볼까요? 혹시 정오각형 한 내각이 몇 도인지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홀. 60도요. 아니죠. 70도. 아니죠. 80. 아니죠. 540. 다시 할게요. 잘 들어. 외곽이 몇 개 있죠? 360. 외곽이 몇 개 있냐고 물어봤어요. 360. 그러면 360을 나누기 5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몇 도죠? 70. 안쪽은 108도입니다. 108도요. 그렇죠? 자,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토모스 혹시 세 조각을 붙이면 틈이 나나요? 라는 질문. 뭐가 나나요? 틈이 생겨야 그 틈을 이용해서 입체를 이어 붙이지. 네, 그래서 나와요. 것을 남아요. 남아요. 아주 조금 남습니다. 아. 108도가 3개 모여봤자 몇 도니까? 324도니까 36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틈이 남아요. 그렇죠? 불편. 그 세 조각을 붙여도 이만큼 틈이 남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맥토모스 조각을 이렇게 붙여. 그래서 만든 입체가 정실면체 얘입니다. 그려주세요.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 그려주세요. 못 그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와. 쌤 대단하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그려보던가. 네, 선생님 잘 따라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못 그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축구. 네. 자리에다가 축구란 말 나왔으니까 그 하니까 이거 네 허리 축구. 원더비치. 이거 저기 상상력이 좋은 친구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전 이미지를 잘하기 때문에. 이러네. 오씨. 우와. 이런 식으로 하고 해야죠. 정 12면 친구. 아, 근데 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꼭지점에는 3개의 무쇠가 붙어 있고 모든 면은 정오각형입니다. 마찬가지인 게 이런 게 질문한다는 거죠. 꼭지점은 몇 개니? 전체가. 모서리는 몇 개니? 다시 할게요. 정사면체, 육면체, 근데 그랬어요. 정팔면체까지는 그냥 쉽게 그릴만도 해요. 근데 정12면체, 정20면체가 그리기가 너무 빡세요. 근데 질문은 항상 이쪽을 질문한다는 거죠. 정12면체는 모서리가 몇 개니? 정12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니?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그릴 수 있으면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구나! 그렇구나. 아까 뭐 15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그려서 세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 이 단어 힘들어요. 결국은 방법은 이거더라고요. 왜요? 방법? 어려워요. 자, 그런데 아까 봤죠? 정오각형 3개를 붙이면 핀이 이만큼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4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꼭지점에. 그래서 정오각형을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각형은 정육각형입니다. 혹시 정육각형 3개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어요? 그거에 360도 넘어요. 아니죠? 딱 360도가 나와. 벌집처럼. 알고 있었어요. 딱 붙어요. 야, 너도 꺾을 수가 없는 거야. 벌칙감. 그러니까 정육각형 이상부터는 정다면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이 논리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림은 솔직히 이거 2개는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시고요. 못 그려요, 솔직히. 이거 3개만 열심히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릴 수 있는데요? 저 12년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다면체가 왜 3개가 나와야 되는, 5개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면이 몇 개 모여서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한 번 한다고 다 이해가 되고 풀 수 있는 건 아닐 테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보여. 여기에는 풀어줄 만한 문제가 없어요. 97페이지까지만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7페이지까지 잠깐 쉬었다가 97페이지까지만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